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죠. 근데 추운 만큼 또 따뜻한 봄날도 또 빨리 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암울해 보이고 뭐가 안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다카이치 총리가 대선을 거뒀죠. 조기 총선을 해가지고 대선을 거뒀어요. 이거는 그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그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고 뭐 대범하다라고 이제 저는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방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에 그 대승은 아마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중국, 일본, 미국의 어떤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310석이 넘어섰는데요. 음, 310석이 넘어섰는데, 뭐 이것이 뭐 평화헌법 개정으로 간다, 뭐 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볼 때 이미 310석을 통해서 입법을 통한 사실상 평화헌법은 이제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평화헌법 이름은 남겨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이제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자, 이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그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는 그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것이 없고 최고재판소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름만 있고 모든 헌법 해석을 정부와 국회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해석 개헌으로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헌법을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꿈으로써 이 사실상 개헌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위비 증액 또는 무기 수출 확대 역시 입법을 통해서 계속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조기 총선 일본의 대승, 다카이치 총리 대승은 입법을 통해서 사실상 보통 국가화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개헌의 열쇠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평화헌법 개정, 평화헌법 개헌으로 이어지는 거냐? 거기에는 뭐 참의원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제일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과연 미국이 이 평화헌법 개정까지 허용을 할 줄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아직 그 일본이 강한 군대를 갖기를 원하고 또 동북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통제권 밖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권 안에 있으면서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본을 미국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은 뭐예요? 평화헌법까지 개헌은 안 하더라도 안 하면서 일본에 어느 정도 군사력 강화와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진주만을 폭격할 우려가 있어요.
복격을 간 것을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놔뒀다가는 어떻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안은 그대로 두면서 미국의 통제하에 군사력 강화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이 보통 국가화를 명시화될 경우에 이 동북아에서 어, 미국이 작전 지휘 통제를 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요. 어, 일본이 너무 앞서가 나간다든지 또는 조율되지 않은 형태로 너무 앞서 나간다든지 또는 그 과도하게 어떤 일을 벌인다든지.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중국을 압박하더라도 미국의 통제권 아래 두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평화헌법 개정이라기보다도 미국의 통제권 안에서 강화된 일본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자체만으로도 중국으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뭐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지금 히토류가 얘기되고 있는데 히토류에 일본은 지금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를 대부분 이제 풀어내면서 규제를 풀어내면서 히토류를 또 이제 그 양산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본 내에서 일단 자민당이 이거를 법으로 정해놓고 이제 중국 세력을 축출하는 이런 형태로서 지금 이제 경제적, 군사적 중국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반도체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그만큼 피해가 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같은 흐름으로 간다면은 중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히토류를 만들어주고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상당히 큰 위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러면 이제 한국에게는 어떤 형태로 이제 작용을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은 뭐 트럼프 거의 밀어주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선거 개시되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를 훌륭한 뭐 지도자다 이렇게 트럼프가 띄우면서 사실 그 영향이 많이 컸거든요. 근데 다카이치는 일본은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데 지금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 한국한테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죠. 관세 폭탄을. 관세를 25%로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동맹이고 한국도 동맹인데 달라요. 왜 그러냐?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지원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결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한국 압박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한국을 중국 견제의 전선을 끌이려는 전략이고 정권 교체 수준의 압박이라는 거예요. 지금 쿠팡 문제도 뭐예요? 거의 지금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봐야 돼요. 관세 25%. 그다가 투자 이야기를 또 나와. 원자력 이번에 투자 얘기를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팩트,
쿠팡 문제로 플랫폼 기업법 이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종교 탄압 보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얘기를 해요? 환율 관찰 지정국, 관찰 보호국, 관찰 대상국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환율에 국민연금이 투입되면서 조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전선은 이재명 정부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정확하게 중국에서 친중을 하지 말든지 이런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중국은 한국은 이렇게 뭐 컨트롤할 수가 있냐? 지금 그것도 없어요. 왜? 중국은 이미 자기네들 경제 위기예요. 경제 침체와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고 AI, 안보, 금융, 반도체 어느 한쪽도 한국을 떠받쳐줄 능력이 없어요. 외교적 언사만 해줄 뿐이야. 그리고 뭐야? 지금 장유사가 지금 그 숙청되면서 권력 내의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이 밖에 눈을 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정권은 지금 사명 초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이러한 강경 행보 속에서 일본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오늘 뭐 다카이치 총리가 그 한국과의 관계는 협력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협력 관계라는 것은 니들이 협력하라는 얘기죠. 네가 협력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중국 반중에 나서라 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협력이에요. 일본은 반중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협력이 됩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도 반중에 협력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은 도와줄 수가 없어.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지금 뭐야 원자력 잠수함 얘기하고 해원 수출 잠수함 얘기하고 한미 동맹 팩트시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를 중국은 어떻게 돼? 저거 미국 편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이게 잘못하면은 이재명이 날릴 수 있어요. 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상황 그대로라면은 한국은 그냥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고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미국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위기를 계속한다면 한국은 균형이 아니라 국제적인 고립으로 간다는 거예요. 투자는 감소될 거고 비관세 장벽이 확대될 거다. 이미 지금 관세를 때리고 있죠. 미국이. 그리고 공급망을 배제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보 협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이미 정해진 경로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국내 언론은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쪽으로 얘기해요? 트럼프 위기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극우라고 하는 것은 좌파가 극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경제 시장을 통제할 때 거기서 그 권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 군국주의도 그랬고 서양의 식민지 침탈도 그랬고 히틀러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모두 다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식민지라고 하는 군사력을 뒷받침이 되지 않아요. 않으면 안 돼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조 속에서 한국은 지금 고립의 길로 가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신중을 버리든지 아니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태도를 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번째로 통화를 하면서 그때 조선업 협력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재명이 조선업 협력 뭐 마스가 얘기를 한 거는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윤석열이 트럼프와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따가지고 자기 거화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이 팩트시트 내용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서 빠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빠그러질 겁니다. 왜? 동맹이라고 하는 요소가 휘청거리면 나머지 건 다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반중을 하지 않는데 핵잠수함을 만들어줘? 그 누굴 위해 쓸지 알아.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선택은. 여러분, 미국이 한미 동맹 한국을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강대국은요, 상대방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그래서 이용하지, 갖다 버리지 않아요.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그래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어떻게 된다? 정권 교체. 그러니까 마두로처럼 뭐 군사력을 통해서 잡아가거나 하마네이처럼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 경제력으로 계속 쪼이고 지금 부정선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엔 제재 얘기도 나오고 있죠. 유엔 제재가 아니라 저기 대북 송금 사건이 있죠. 얼마든지 미국은 핀셋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지발로는 안 내려갈 거예요.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투기. 이거 부동산 가격 지금 올라가고 있죠. 민생이 고달파지면 그만큼 저항은 더 크게 일어나. 그런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봄날은 온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정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